네,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이 세미나가 시작되게 된 어떤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대환 선생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저명한 통계학자시고 이제 근래 이제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좀 확장하시는데 연구 분야들에 있어서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하학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같이 이제 디스커션을 하면서 제 입장에서 사실 이제 갖고 계신 여러 그 시각들을 배우고자 요청을 이제 드렸는데 흔쾌히 말씀해 주셨고, 근데 이게 또 저 혼자만 배우긴 너무 아까운 기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세미나를 열어주실 수 있나 여쭤봤는데 너무나도 흔쾌히 알겠다고 하셔서 이런 너무나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강연 잘 듣고 오늘 마친 다음엔 게더타운에서 어떤 이제 그 뒤풀이로 이제 레코드 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끝까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강의 잘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 있는 김정환입니다. 예, 제가 그 미싱 데이터 쪽으로 연구를 좀 오래 해왔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 이게 제가 한 학기간 강의하는 내용인데 이거 저기 선생님 그 파일 업로드 해주실 수 있으겠어요? 그 채트 박스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한 학기에 강의를 하는 거를 한 시간 동안에 서머리를 하되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게 하자. 나는 불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근데 한번 보시죠. 뭐 예. 그래서 네.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재미로 만든 건데요. 이제 많은 문제들이 현실 문제들이 이제 통계학적인 그 개념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리얼 프로블럼이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인데 구체적인 문제들이 이제 그 통계라는 렌즈로 개념화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프레이밍을 하면 그 프레이밍을 하고서 그것을 원래는 리얼 프로블럼에서 리얼 솔루션으로 하고 싶은데 그죠? 리얼 프로블럼에서 리얼 솔루션으로 바로 하고 싶은데 길을 모르니까 이제 통계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그 통계 프로블럼으로 환원한 후에 그 통계 프로블럼에서 통계 솔루션으로 가고 싶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싶은데 또 이 길을 모를 경우에는 더 한 단계 더 앱스트랙트를 하겠죠.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가면 그건 결국 매스 프로블럼이고 이 매스 프로블럼은 굉장히 이미 많은 컨셉들이 이제 해결된 부분이 있으니까 매스 프로블럼에서 매스 솔루션은 이미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계학자들은 그 솔루션을 찾아서 그거를 다시 매스 스탯 솔루션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번역을 하고 그것을 번역한 후에 그것을 그, 그 도메인 연구자들한테 리얼 솔루션으로 전달해 주는 그런 어떤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전망은 오늘 발표의 전망은 이제 이게 이거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마우스가 보이시나요? 예.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로 가는 여정을 똑같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름업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쭉 올라가서 탑다운으로 내려갈 식으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탑이 발음이죠. 발음. 그럼 어디가 탑일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띠어리.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올라갈 거예요. 쭉 올라가서 요 띠어리까지가 좀 그 깔딱고개라고 해서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요 깔딱고개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한 이게 전체 한 10분 15분 정도니까 뭐 정 힘드시면 그냥 이렇게 딴짓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앞부분은 그래도 재미있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탑을 올라간 정상을 올라간 다음엔 뭐예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가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가는 게 이겁니다. 스몰 에리아 에스티메이션의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끝을 해서 그래서 끝나면은 뭐 산을 갔다 내려오면 이제 뒤풀이를 하죠. 막걸리의 이제 파전에. 그래서 게더타운에서 이제 뒤풀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example를 이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제 이제 데이터, 이거는 이제 이 페이퍼 이 페이퍼에서 실제로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 플로라는 분이 제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도 교수를 또 그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굳이 이제 이 example을 이제 찾아봤고요. 뭐냐면 아이오와 파머 그 어떤 회사죠. 회사에서 98개 회사에서의 어떤 그 설문조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들에 대해서 그래서 매니저들의 어떤 그 직업 롤 퍼포먼스,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퍼포먼스에 대한 매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 날리지나 밸류 오리엔테이션, 롤 세티스팩션, 그리고 패스트 트레이닝,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식을 이제 만들어서 그걸 데이터로부터 이제 모델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리지라든지 밸류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롤 세티스팩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죠? 개념. 뭐 이게 몸무게 이런 거랑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어떻게 측정하겠느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하겠죠. 근데 설문지를 당신의 날리지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죠? 당신의 밸류 오리엔테이션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문지를 정교하게 만들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템이 날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똑똑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물으면 그거는 정확한 메저먼트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묻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질문지가, 이건 질문지 문항의 개수입니다. 문항의 개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것이 어 이제 얼마나 서로 그 문항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가가 이제 릴라이빌리티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한 경우에 이제 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추상적인 것들을 이에 대한 방정식을 구해서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이퀘이션을 이제 데이터로부터 찾아내고 싶은 것이 이제 이 example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메저먼트 에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밸류 오리엔테이션을 간접적으로 묻기 때문에, 이러한 추상적인 것들을 간접적으로 묻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메저먼트 에러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실제 관측처럼 하면, 생각하고 분석을 하면 이제 바이어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보정을 해서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그 통계학에서는 메저먼트 에러 모델 이쪽으로 되는데요. 그게 이제 심리학과 이쪽 분야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SEM이라고 하나요? 그 스트럭처럴 에러 이퀘이션 모델링이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이제 그쪽 분야에서 많이 이제 연구가 됐는데, 뿌리는 일종의 이거를 미싱 데이터 문제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은 컨셉이라는 것이 관측되지 않지만 하나의 어떤 개념을 정의하는 랜덤 베리어블로 볼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좀 더 이제 리얼 미싱 데이터 프로블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의학 데이터라고 한다면 아스마, 이게 천식인가요? 그래서 천식, 그리고 뭐 쭉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알러지 등등.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베리어블이 있는데 보시면 이게 미싱 패턴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가 다 관측되는 케이스가,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는 154개인데, 그러니까 그 샘플 수는 154인데 모든 게 다 응답한 케이스는 19케이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빵꾸가 이렇게 나는 거죠, 구멍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154개에서 이렇게 파셜 미싱이 있으면 실제 이거를 R이나 뭐 셋이나 이런 데로 그냥 돌리면 이걸 다 빼버리거든요. 파셜 미싱을 다 빼요, 그 패키지에서. 그러면은 이제 19개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그렇죠. 그죠? 그게 아니 내가 154개를 모았는데 실제로 그 소프트웨어 안에서는 19개만 가지고 분석하면 과연 이거를 얼마나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파셜 리스판스를 어떻게 이제 반영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그 바이오 쪽에서는 그 메디칼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콜렉트하기가 어려운 비싼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와서 환자들을 와서 의사들한테 부탁해 가지고 데이터를 얻어내고 그러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이제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데이터 하나하나가 가치가 굉장히 큰데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다 버린다는 게 너무 아깝겠죠. 예를 들어서 3년 36개월 팔로업을 하는 서베이가 있는데 매달 와서 근데 2달 빠졌어요. 2달 어떤 환자가 그러면 아니 그래도 34개월을 왔는데 2달 빠졌다는 이유로 그거를 빼는 게 말이 되냐 라는 고민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학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니드가 있고요. 굉장히 그 실무에서 니드가 있고 그러한 수요에 대한 니드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한 디맨드를 만족시키는 그 공급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설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CC 어널리시스는 뭐냐 컴플릿 케이스 하고 이제 맥시멈 라이크드를 맥시멈 라이크드는 어쨌든 이 방법을 다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든 다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예를 들어서 뭘 볼까요? 트리트먼트 그룹을 볼까요? 예, 보시면 트리트먼트 그룹에 대한 회귀 개수가 회귀 개수 자체도 이 B는 회귀 개수입니다. 회귀 개수 자체도 좀 다르지만 이 스탠다드 에러 그렇죠? 스탠다드 에러가 왼쪽에 비해서 쪽의 스탠다드 에러가 더 작습니다. 스탠다드 에러가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분산이 더 작다는 얘기니까 애큐러시가 더 높아진다는 그런 그러니까 그 언서턴티가 더 낮아진다는 얘기죠. 당연한 것이 왜냐하면은 이 맥시멈 라이크드 어널리시스는 데이터 파셜 인포메이션을 다 반영을 한 거고 이 CC 어널리시스는 다 빼버린 거기 때문에 파셜 리스판스는 다 파셜 인포메이션 다 빼버린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지먼테라 이거는 좀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에이지 히핑이라는 게 뭐냐면 에이지가 상식적으로 에이지가 갑자기 이렇게 36개월 아이가 무지하게 많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또 랜덤하게 뽑았는데 48개월짜리 아이가 굉장히 많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이 대답을 그죠? 물론 처음에는 우리 아기가 이제 태어나면 뭐 우리 태어난 지 한 달 됐다, 2달 됐다, 3달 됐다 이렇게 잘 기억을 하는데 이제 뭐 4살 돼 버리면 그죠? 뭐 37, 뭐 45개월이 됐는지 46개월이 됐는지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이제 대답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러면 이거를 어떤 인간의 그 대답이 이렇게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를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반영을 하면 틀린 적용을 하면 틀린 분석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이건 실제로 제가 분석한 건데요. 이제 그 노동연구원의 홍민기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홍민기 박사님이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것 좀 같이 도와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연구를 같이 해서 페이퍼를 실었는데 이건 뭐냐면 고령화 패널인가 그렇습니다. 이 고령화 패널이라는 것인데 이제 50대 이상 뭐 그런 50대인가 아무튼 이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데이터가 뭐냐면 일단 그 몸무게와 신장, 그러니까 키가 얼마냐, 몸무게가 얼마냐에 대한 것들을 서베이로 묻습니다. 서베이로 물었는데 서베이로 그래서 그 서베이 대답한 사람이 9,800명이고요. 그 중에서 500명을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랜덤하게 샘플링을 한 사람들한테 실측을 했어요. 실제로 재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몸무게는 그래도 몸무게는 이게 빨간색이 뭐냐면 빨간색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리포티드와 추루입니다. 그죠? 추루라는 것은 실측을 한 것이고요. 리포티드는 서베이를 한 것이죠. 그러면 몸무게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물론 이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거짓말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정확하지 않은 대답을 하신 분들이죠, 그죠? 그런 어르신들이 또 계시고 또 이렇게 참 정직한 어르신들이 좀 계십니다. 근데 몸무게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덜 하이트를 보세요. 이렇게 신장, 키는 다 이렇게 좀 약간 왼쪽으로 왼쪽으로 좀 쏠렸죠.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뭐냐면은 이제 자기 키에 비해서 약간 그래도 한 조금 플러스 한 2, 3cm 정도는 이렇게 올려서 대답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저기 정치인 욕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농담입니다. 뭐 아무튼 이런 게 현실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실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BMI를 BMI 바디 BMI를 계산을 해서 집어넣으면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실제로 강의하는 그 강의 아닙니다. 그래서 강의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이제 첫째, 둘째, 요게 지금 제가 쓴 책입니다. 요건 제가 쓴 책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오늘 다룰 내용이 roughly 요 1주부터 7주까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중간고사 볼 때까지는 제가 1시간 동안에 이제 강의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해볼 생각 용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이것을 이런 이거를 원래는 이걸 다 좀 해볼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맨 끝으로 가서 이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컨클루전을 잠깐 결론이 이겁니다. 제가 이제 이걸 쭉 해서 어떤 결론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결론을 내렸냐면 선택 편향과 정보 편향이 있다라는 부분. 선택 편향이라는 것은 쏠리는 것이고 정보 편향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 값이 측정이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성의 문제고 선택 편향은 대표성의 문제고 정보 편향은 측정의 문제예요. 측정의 문제인데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선택 편향에 대한 얘기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이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여기까지 못 갔고요. 그냥 정보 편향에 대한 얘기만 주로 다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보 편향이라는 건 뭐냐면 정확하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급적 예, 정확하게 하는 것은 머신러닝 같은 뭐 디노이징 이렇게 또 팬시하게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통계적 툴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염두에 두시고 목적지가 이제 그거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거 너무 자, 뭘로 시작을 할 거냐면 베이지 정리에서 베이지 정리는 다 아신다고 믿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지 정리는 다 아시죠? 베이지 정리는 다 아실 테고 이제 D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D는 데이터, C는 컨디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컨디션 하에서 데이터에 대한 거는 데이터 모델이 되는 거고 컨디션에 대한 얘기는 이제 있는데 그거는 사전 분포가 되고 이게 사후 분포가 되는 거죠. 컨디션 기본 데이터니까. 그러면 왜 이게 뭐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요거를 양변에 x를 기분을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양변에 x를 집어넣어 컨디셔널로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이렇게 변하겠죠. 물론 여기에도 x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도 x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 x는 상식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컨디션에서 데이터는 X에 디펜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상태가 디지스 스테이터스고 데이터가 테스트 리절트예요. 그러면 다른 일단 관측이라는 테스트 리절트는 디지스 스테이터스에만 의존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속성, 뭐 나이라든지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테스트가 더 잘 되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가정을 빼면 이제 이렇게 단순화가 되겠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요 식 1번. 그럼 이 식 1번에서 이 X는 결국은 설명 변수이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등장하는 거죠. 설명 변수, 컨디션, 트루 스테이터스, 그 다음에 데이터. 세 가지가 이제 하는 건데요. 그게 지금 오타가 됐네. 1이 아니라 1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모델이 들어가죠. 하나는 D 기분 C, 데이터 기분 컨디션. 그거는 컨디션에 대한 데이터니까 측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측정 오차 모형이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 모델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음 C 기분 X는 뭐냐면 컨디션 스테이터스 기분 X니까 그거는 관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구조, 실제 참값에 대한 어떤 모형이니까 그거는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해서 구조 오차 모형, 스트럭처럴 에러 모델 또는 그냥 프로세스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측정 오차 모델은 알려져 있는 것을 간주하고요. 구조 오차 모형은 우리가 설명을 또는 이해를 위한 모형으로서 이제 확률 모형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구조 오차 모형에서는 C 기분 X를 세타의 함수로 표현을 해서 세타를 추정하는 문제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난이도가 있냐면 우리가 C를 관측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C를 관측하면 난이도가 별로 낮아요. 그거는 그냥 이제 학부 수준의 통계학으로 되는데 이제 C를 관측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너무 어려운 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C는 단순하게 바이너리라고 하겠습니다. 0 아니면 1. 그러니까 C는 여기서 이제 true 스테이터스니까 병이 걸렸으면 이래서 코비드에 걸렸으면 1, 실제로 코비드에 걸렸으면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디파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레임워크를 이제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와 D의 관계가 있고요. C와 X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C와 D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데이터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C와 X와의 관계는 X로 설명되는 C의 관계는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 모델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것을 세타 모르는 거를 세타로 몰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known up to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모델은 안다고 이제 가정합니다. 데이터 모델을 안다는 게 뭐냐는 것은 이제 데이터 모델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 뭐 테스트 같은 경우, 유병 테스트 같은 경우, 뭐 민감도가 어떤 약이 민감도가 얼마다, 뭐 특이도가 얼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는 뭐 민감도 특이도는 이제 이게 true positive rate니까 이게 지금 positive면 B죠, B. 이거 빨간색 중에서 true positive는 그러니까 요게 이 점선 오른쪽에 있는 거 면적, 그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 이 산 면적에서 봉우리 면적에서 이 점선 오른쪽에 있는 면적이 민감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제가 틀리지 않았겠죠? 그다음에 특이도는 이 그린색에서 녹색에서 이 점선 왼쪽이 이제 특이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정확한 약이 정확하다는 얘기는 이 봉우리가 완전히 세퍼레이트가 되면 좋겠죠, 그죠? 이렇게 딱
세퍼레이트면 정확한 거고, 그러니까 분산이 적은 거죠. 분산이 적은 게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걸 예. 그러니까 그럼 알파 베타를 어떻게 추정하느냐? 알파 베타는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랩 어널리시스 이걸 어디다 적었을 것 같은데 예, 여기죠. 예. 그래서 측정 오차 모형의 파라미터는 known, 데이터 모형의 파라미터는 known으로 간전. 예. 왜냐하면 unknown으로 해버리면 문제가 아이덴티파이블 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데이터로부터 추정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일단 아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모수를 실제로는 어떻게 얻어지냐면 랩 어나리시스를 얻어내는 거예요. 제약회사에서 분석을 해서 자기들이 그죠? 그 균을 갖고 와서 그 병균을 해서 실제로 그걸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하겠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분석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통계학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환자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 랩 어나리시스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밸리데이션 샘플, 뭐 캘리브레이션 샘플 또는 트레이닝 샘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게 측정 오차 모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구조 오차 모형은 구조 오차 모형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확률 모형은 인식의 틀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확률이 진짜인지 알아. 확률은 실제하는 게 아닙니다. 확률은 실제하는 게 아니라 인식이에요. 인식.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그 인식을 하려면 인식의 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확률을 계산하는 틀이 확률 모형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미지수의 함수로 표현을 한 것이고 이때 사용되는 미지수를 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구조 모차 모형은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될 텐데 세타로 이제 모르는 거를 세타로 이제 몰아준 거죠. 그렇게 해줌으로써 이 세타만 알면 이 값을 알 수 있게끔. 그러면 특정 질병 사건의 위험 요인을 수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래서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쓰거나 뭐 프로빈 모형을 쓰거나 그런 식으로 하겠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C는 바이너리니까. 그래서 요두 개는 했고요. 그래서 구조 오차 모형의 파라미터를 얻어진 자료로부터 추정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죠. 그러니까 이 세타를 계산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예요. 일단은.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통계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그러니까 파라미터 추정 방법은 최대 우도 추정법입니다. 그래서 최대 우도 추정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CI가 관측이 돼야 돼요, 일단. 그래서 만약에 CI가 직접 관측할 수 있었다면 이게 영어로 치면 뭐 if, were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 만약에 관찰할 수 있었더라면 우리는 최대 우도 추정법으로 세타 값을 추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한국말이 좀 어려운데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CI랑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떤 박스예요. 박스. 그러니까 블랙박스 같은 박스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CI랑 그죠? CI랑 X를 집어넣죠. 때려 넣어주면 오른쪽에서 딱 세타잇이 나오는 거죠.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툴인데 문제는 우리가 CI를 넣지를 못해요. 그죠? CI를 모르니까 CI를 관측을 못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걸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스태티컬 메소드 위드 미싱 데이터를 이제 연구를 하는 건데 첫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가 CI는 관측을 못했지만 DI는 관측을 했으니까 어쨌든 DI를 바탕으로 라이클리후드 함수를 재구성하여 이로부터 ML을 구해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likelihood를 재구성한다는 얘기는 DI에 대한 확률 모형을 유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DI에 대한 확률 모형을 어떻게 유도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DI가 1일 확률은 CI가 1일 때 DI가 1이거나 아니면 CI가 0일 때 DI가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케이스가 있으니까 각 사건의 경우를 그것에 맞는 확률을 값을 넣어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재밌는 게 요게 알파와 베타를 안다고 우리가 안다고 시작을 했으니까 알파 베타를 알면 어쨌든 세타의 함수로 표현이 돼요. 세타의 함수로 표현이 되고 물론 그것은 그 오리지널 그 모델 이 파이 x 세타의 어떤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이 틸다라고 쓰자. 그리고 이게 d에 대한 확률이니까 subscript d를 쓸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정의를 하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likelihood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예. likelihood 펑션을 likelihood 그러면 이제 이름을 이제 다르게 붙입니다. 뭐냐면은 앞에 것은 컴을 subscript 컴이 들어갔어요. 컴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오리지널 C 그러니까 CI가 그러니까 complete 데이터라는 미싱이 없는 데이터라는 얘기. 그러니까 CI가 미싱 데이터니까 일종의 미싱이 없었을 때 얻어졌었을 이스티메이터 그러니까 그 likelihood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미싱이 있으니까 미싱을 반영을 해서 관측된 것만 가지고서 만들어낸 likelihood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그 likelihood. 그렇게 해서 이제 observed likelihood를 만들어내고 그거로부터 ML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거를 일일이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너무 이제 귀찮고 힘들어지니까 이제 원래 또 이 게으르잖아요.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게으르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이 또 남을 잘 도와줘요. 왜냐하면 이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게으를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게으르니까 다른 게으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EM 알고리즘입니다. 이 EM 알고리즘은 구글 사이테이션을 찾아보시면 6만 5천 번 사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예, 6만 5천 번 사이트 되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통계학 분야에서는. 예. 아무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 많이 사용됐는가를 이제 제너럴하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EM 알고리즘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같이 느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티베이션은 뭐냐면 이제 게으르니까 이걸 쓰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블랙 박스라 그랬잖아요. 그죠? 박스에 이렇게 왼쪽에 데이터 넣어주면 오른쪽에 ML이 나오는 이스티메이터 나오는 그 박스니까 그 박스를 버리지 말고 쓰고 싶은 거예요. 블랙 박스를.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여기서 얘에 대한 기대값을 취해주는 거예요. 조건부 기대값을. 근데 조건부 기대값을 conditional on x and t. 근데 보세요. 이 conditional on x 뭐가 컨디션이 된 겁니까? 뭐가 컨디션이 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관측치가 그러면 expectation 뭐에 대한 expectation이에요? C는 그러니까 C는 관측이 안 됐잖아요. C는 관측이 안 됐고 D하고 X는 관측이 됐으니까 이 안에 이 expectation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C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C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해 주는 게 뭐냐면 L콤이 뭐였냐면은 앞에서 이거였으니까 여기서 C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해 주는 걸 조건부 기대값을 취해 주는 셈이고요. 그것을 해준 게 이겁니다. 근데 그 조건부 기대값을 취하면 그 조건부 기대값이 파라미터의 함수이거든요. 그러면 파라미터 함수가 되면은 이게 unknown 파라미터가 되니까 계산이 이게 굉장히 이상해지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갖고 있는 파라미터 값에서 계산을 해줍니다. 현재 파라미터 있는 값에서 계산을 해주면 얘는 숫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냥 숫자. 그래서 파라미터는 unknown 파라미터는 이 셋 그 파이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 블랙박스에 넣어줄 수 있는 형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선 그 블랙박스에 이제 넣어주는 거죠. 이제 요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후에. 그래서 일단 이미 이 스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스텝에서는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면 얘는 조금 이제 베이지 정리를 사용합니다. 베이지 정리.
그러니까 베이지가 진짜 그 논문으로 썼으면 사이테이션이 사이테이션이 뭐 너무 많죠. 근데 아무튼 뭐 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그 천재들의 그 빛 어깨 위에서 편하게 그 다음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베이즈 티어렘은 뭐 이건데 그죠? 이게 C가 지금 0 아니면 1이니까 프라이오리티인데 프라이오리티는 이렇게 사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재밌는 게 얘는 프로세스 모델, 얘는 데이터 모델. 그래서 두 개가 적절하게 콤바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 note that 그래서 M 스텝을 실제로 이 M 스텝을 구현한다는 얘기는 MLE 제가 요 설명이 뭐였냐면 매핑이라 그러니까 블랙박스라 그랬잖아요. S를 집어넣어줘 가지고 이 샘플을 집어넣어줘서 이 값을 얻어지는 거니까 이 S 자리에다가 ST를 넣어주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ST라는 건 뭐냐면은 이 CI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현재 상태에서 내가 CI에 대한 베스트 추정을 하는 거예요. 베스트 프로텍션을 하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그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그것이 이제 나의 세타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EM 스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도식화하자면 이제 세타를 계산하기 위해서 C가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C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타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서로 왔다리 갔다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세타를 계산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제일 좋은 C를 넣어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세타가 계산이 되면 그걸 가지고 C를 다시 한번 또 다시 계산해주고,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타 해시 그러면 컨버지를 이제 적절한 조건 같은 컨버지를 하겠죠. 그럼 그 컨버지 한 값이 이제 MLE가 되는 것인데 그 컨버지한 값을 가지고 조건부 기대값을 넣어주면 걔가 베스트 프리딕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I hat 스타는 관측값 DI의 측정 오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에 디노이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DI는 노이즈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DI는 원래 CI에 대한 노이즈 버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DI는 CI에 대한 노이즈 버전인데 그것을 노이즈를 그러면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냐? 이렇게 통계 모형을 사용을 해서 조건부 기대값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름을 디노이징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대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프라이오리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조건부 프라이오리티는 이제 예측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예측 모델. 예측 모델은 예측 모델은 베이지가 사용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데이터 모델과 프로세스 모델을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과 프로세스 모델을 베이지로 결합한다. 그렇게 해서 예측 모델이 얻어진다. 그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뭐 이제 동네마다 이름이 다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이거를 이제 임퓨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예. 저희 동네는 임퓨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머신러닝 동네에서는 얘를 데이터 큐어링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디노이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다 동네마다 이게 다, 왜냐하면 다 문제는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각 동네마다 비슷한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이 다 처음부터 다 되지는 않으니까 로컬하게 다 이름을 다르게 붙이는데 아주 펀디멘탈한 구조는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가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학제간 협업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저 동네에서는 이미 많이 해결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동네에서는 끙끙거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갖고 와서 쓰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부터 약간 통계학적인 얘기를 조금 더 심오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이제 이거 해서
끝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래서는 통계학에서는 논문이 안 되고요. 이제 논문을 파블리시를 하려면 한 단계 더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언서턴티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언서턴티 어떻게 해석하냐? 디컴포즈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디컴포즈 하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더해줬다 빼줬다, 뭐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 거죠. 여기 먼저 더해주고 빼줍니다. 뭘 더해주고 빼주냐? 잘 해줘야 되겠죠, 그죠? 뭘 잘해주느냐? 세타햇이 안 들어간 거. 예. 그러면 뭐냐면 얘가 뭐였죠? 얘가 뭐였냐면은 앞에서 세타햇이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타햇이 들어간 거니까 일단 세타햇의 참값, 세타 출력값을 넣어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빼주면은 이렇게 디컴포즈가 되면서 둘이 서로 이제 직교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식 6에서 첫 번째 파트는 예측 모델 자체의 에라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측이라는 것이 퍼펙트한 예측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퍼펙트한 예측, 갓이 아닌 이상, 예.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아는, 전지전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래서 갓이 아니기 때문에 에러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우리가 유한한 샘플.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변수를 다 관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에러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한계의 샘플 가지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파라미터 이 추정치 세타햇의 언서턴티 샘플링 에러에 기인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이제 퀀티파이 한다는 얘기는 이것의 베리언스와 이것의 스퀘어 파트와 이것의 스퀘어 파트를 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스퀘어 파트가 결국은 프리딕션 베리언스가 되는 것이고요. 프리딕션 에러 베리언스가 되는 것이고 제뉴인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노이즈 파트, 그러니까 그 샘플링 에러 파트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테일러 전개식으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래는 이게 뭐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많은데 뭐 이 정도로 대충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델 스페시파이를 해야 돼요. 모델을 정하고 모델을 정한다는 얘기는 데이터 모델을 정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모델을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파라미터 이스티메이션을 해야 되죠. 그게 EM 알고리즘, 죄송합니다. 스펠이 틀렸네요. EM 알고리즘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파라미터 이스티메이션이 되면 베스트 프리딕션이 가능합니다. 그런 걸 디노이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베스트 프리딕션을 하기 위해서는 베이즈 포뮬러를 이용해서 예측 모형의 형태를 찾아내고 그것에 대한 기대값을 통해서 베스트 프리딕션을 구현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서턴티 퀀티피케이션은 리니어라이제이션과 스텝 또는 베이지안 어프로치를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예고드린 깔딱고개를 이제 올라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티어리 for missing data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덴서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행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바이너리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원래 제너럴하게 하려면 인테그럴 들어가야 되는데 인테그럴 들어가려면 이제 좀 어려워지니까 이제 서메이션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면 조금 더 서메이션으로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억을 되살리면 C는 레이턴 베리어블이고요. D는 observed 데이터죠. 그러면 우리가 C에 대한 모형이 있는 거고 D에 대한 모형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C에 대한 모형과 D에 대한 모형의 관계가 이거예요. 그렇죠? D에 대한 모형은 C에 대한 모형을 결국 인테그레이트 이 데이터 모델 가지고 인테그레이트 아웃하는 거거든요. 그 C에 대해서 C는 언노우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C가 1인 경우와 C가 0인 경우가 있으니까 C가 1인 경우와 0인 경우에 대한 그 확률을 계산해서 그 데이터가
얻어질 확률을 각각 계산해서 같이 합쳐주는 거죠. 그게 이제 덴서티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이제 스코어 미분을 해줘. 예, 스코어 펑션,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탄젠트 펑션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제 그 이론을 하려면은 이제 미분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C에 대한 탄젠트 펑션은 이거라는 것을 알고 있고, D에 대한 펑션은 by definition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것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른, 그죠? 우리는 게으르니까 이거를 직접 덴서티를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SC를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게 쓰는 방법이 없겠냐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그래서 게으르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cope functions? 그게 펀디멘털한 티어리의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름,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면 이름을 붙여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mean square theorem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D에 대한 스코어 펑션은 C에 대한 스코어 펑션을 의 조건부 기대값을 취한 것이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C는 오리지널 정확한 데이터고 D는 러프한 데이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러프한 데이터에 대한 스코어 펑션은 정확한 데이터의 스코어 펑션을 조건부 기대값한 거다라면 직관적으로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직관이 심지어 누가 처음에 했냐면 R.A. 피셔가 1922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이분이 얼마나 천재인지에 대한 경탄을 금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분은 이거를 증명하지도 않았어요. 이거 임무로 논문에서 한 줄 이렇게 됨으로 뭐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댐스터, 라드, 루빈이 EM 알고리즘 하면서 요거를 썼어요. 그를 쓰고 증명을 했어요. 마치 자기들이 처음 발견한 것처럼 처음 발견했겠죠, 물론. 처음 발견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처음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페이퍼가 이제 JLSSB에서 디스커션이 붙었는데, 디스커션 한 분 중에 한 분이 이거 이미 피셔가 1922년에 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네, 재밌죠. 그러니까 그 영어 표현으로는 reinvent the wheel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바퀴를 재발견한 거죠. 근데 그런 경우 사실 많습니다. 이제 다 이미 대가가 한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이제 심지어 저도 발견했어요, 이거. 예, 저도 혼자서 이제 리싱 데이터 독학하면서 이거를 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풀고서 진짜 대단한 발견을 했다라고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댐스터 라드 루빈이 했고요. 더 알고 봤더니 피셔가 이미 100년 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이걸 뭐 간단하게 증명도 했는데요. 뭐 그냥 증명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명 어렵지 않고요. 근데 뭐 관심 있으시면 슬라이드 이제 보시고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의미를 설명한 증명 자체보다도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원래 이 observed like의 MLE로부터 MLE를 구하는 게 목표였어요. 이걸 풀고 싶은데 우리는 게으르니까 이걸 계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기 싫으니까 뭐 합니까? 피셔한테 배운 걸 가지고 써먹고 싶은 거죠. 민밸류 티어렘을. 그래서 민스코어 티어렘을 써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풀고 싶은 거예요. 이걸 풀면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또 게으르니까 이거를 뉴턴 랍슨으로 풀지 않고 이렇게 풀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거죠. 뭐냐면 일단 고정을 하고
그죠? 요 세타를 뒤에 거 세타는 고정을 하고 이거를 세타의 함수, 요것의 세타의 함수로 해서 풀면 이거는 결국 뭐냐면 스코어 펑션, 오리지널 스코어 펑션에 대해서 기대값 취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이 스텝이에요. 이 스텝. EM 알고리즘에. 그리고 이것을 풀어서 세타를 업데이트하는 게 M 스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EM 알고리즘을 한 줄로 설명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뭐 그거는 오케이.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서턴티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미분을 한 번 더 하는 게 이제 결국 저희 동네에서는 피셔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수학에서는 또 다르게 준세님 뭐죠? 혹시 리마니안 매트릭이라고 부릅니다. 네? 아, 리마니안 리마니안. 매트릭이라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이제 리마니안 매트릭이라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수학자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셔 인포메이션이라고, 근데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이제 또 통계학적인 함의가 크기 때문에 피셔 인포메이션이라고 이름을 통계학자는 붙였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은 이거죠. C라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덴서티로부터 얻어진 그 피셔 인포메이션이 있고, 우리가 D라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덴서티로부터 계산되는 피셔 인포메이션이 있을 텐데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이 이제 토마스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제 미네소타 대학 교수였는데 지금은 존스 홉킨스로 갔죠. 그래서 이분이 1982년에 이에 대한 대답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피셔 인포메이션 D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피셔 인포메이션은 이렇게 C에 대한 피셔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기대값을 취한 후에 스코어 펑션에 대한 베리언스를 빼주면 된다라고 이제 컨디셔널 베리언스를 빼주면 된다라고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름을 붙였죠. 루이스 포일이 실제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 MLE에 대한 베리언스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MLE한 피셔 인포메이션이 중요한 이유가 그 맥시멈 라이크드 이스티메이터의 그 베리언스 이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서턴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기 툴인데 우리는 뭐냐면은 C를 관측한 게 아니라 D를 관측한 거기 때문에 D로 관측해서 얻어진 MLE에 대한 언서턴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이거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함의는 리절트 9의 그 함의는 뭐냐면은 우리가 C를 인포메이션이 그죠? D를 사용하는 인포메이션은 C를 사용하는 인포메이션보다 줄어든다. 말이 되죠. 왜? C가 정확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정확한 메저먼트를 가지고서 우리가 추정한 인포메이션과 뭉퉁그린 그죠? 레졸루션이 낮은 걸 가지고 추정한 것에서는 인포메이션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포메이션이 줄어들겠죠. 그 줄어드는 게 이렇게 수식으로 아름답게 이제 한 줄로 그냥 표현된다는 것이 이제 아주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깔딱고개 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원래 깔딱고개 다 올라가면은 아름답다라고 이제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이제 아름다운 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뭐 저는 베이지안은 아니지만 이제 베이지안도 이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베이지안의 장점은 이러한 테일러 전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수학적인 그죠? 수학적인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게 필요한데 베이지안은 이제 다른 차원에서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하기 싫은 거예요. 이런 걸 하기 싫고 베이지안은 뭘 하고 싶으냐면 베이지안은 대신 컴퓨팅으로서 컴퓨터한테 그걸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어차피 이 문제라는 것은 세타의 언서턴티를 반영하는 게 이제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세타의 언서턴티를 이제
간주함으로써 해결에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죠. 이 앞에 두 개는 똑같고요. 앞에 거랑 프로세스 모델, 데이터 모델은 아까랑 똑같고 이제 파라미터 세타를 랜덤 베리어블로 간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프라이어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세 개를 다 곱하기를 해주면 그게 이제 likelihood 곱하기 joint likelihood 곱하기 prior가 되고요. 그게 파셀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거를 나머지 그러니까 x와 d는 상수로 간주하고 상수 그러니까 이제 세타와 c는 unknown이고 그죠? 세타와 c는 unknown이고 d와 x와 d는 known이니까 이제 결국 사후 예측 모델이라는 것은 p known given unknown 형태랍니다. 무조건. 그러면 이게 왜 좋은 거냐? 이게 이제 가스페리라고 할 수 있어요. 베이지안들한테는. 왜 가스페리냐면 이게 얻어지는 순간 우리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인테그레이트 아웃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C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세타는 관심 없고 C에만 관심이 있으면은 세타에 대해서 인테그레이트 아웃을 시키면 됩니다. 예. 그러면 물론 이제 마찬가지예요. 나는 C에는 관심 없고 세타에만 관심이 있으면은 C에 대해서 인테그레이트 아웃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테그레이트 아웃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냥 마지널 분포 히스토그램 그려가지고 마지널 히스토그램에서 그만 보겠다는 거니까 이거를 구현만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만 할 줄 알면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엄청난 가스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지안 계산을 이러니까 컴퓨팅 코딩을 할 줄 아는 사람들한테는 뭐 이거를 이제 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베이지안과 프리콘티스트는 철학이 다르죠. 그래서 철학이 뭐냐면 가장 큰 철학의 다른 차이는 뭐냐면 세타를 언노운으로 보느냐 노운으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세타를 기분으로 보느냐 그건 프리콘티스트고요. 기분 언노운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랜덤 언노운으로 보느냐가 베이지안입니다. 그죠? 베이지안과 프리콘티스트의 차이가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프리콘티스트는 세타를 서치할 거 아니에요. 세타를 찾아낼 때 추정을 할 때 디터미니스틱 서치를 하는 거예요. 디터미니스틱하게 EM으로. 그런데 베이지안은 스토캐스틱 서치를 하는 거예요. 스토캐스틱하게. 그래서 그거를 깁스 샘플링 또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으로 하고 그래서 스토캐스틱하게 분포로서 서치를 하기 때문에 언서턴티가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정상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정상에 오르면 사진을 한번 딱 찍어야 되는데 그럼 또 죄송합니다. 자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정상은 다 올랐고요.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는 좀 빨리 내려갑니다. 뭐 그냥 이제 어떻게 쓰인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저는 서베이 샘플링을 한 사람이라서 이제 그 서베이 샘플링 데이터의 응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미싱 데이터 응용이 하나가 중요한 응용이 이제 스몰 에리아 이스티메이션이라는 겁니다. 스몰 에리아 이스티메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의미냐 뭐냐면은 스몰 샘플 우리가 이제 지역별 통계 그러니까 전국 단위 통계를 내 샘플링을 통해서 전국 단위 통계도 내지만 시도 단위로도 내거든요. 그럼 시도 단위로도 내면은 샘플 사이즈가 시도 단위는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샘플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베리언스가 커요. 그럼 베리언스가 크니까 이게 굉장히 값이 튈 수 있지 않습니까? 값이 튄다고 얘기를 하는데 값이 튀는 거를 노이즈를 간주하는 거예요. 노이즈. 값이 튀는 걸 노이즈로 간주해서 그것을 디노이즈하는 똑같이 디노이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스몰 에리아 에스티메이션입니다. 예. 그러면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구조가 똑같은데 이제 제가 실제로 했던 컨설팅 사례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잠깐씩 있을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이제 카이스트에 이제 카이스트에 한 에서 2, 3년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어떻게 누가 알고 찾아와 가지고 이것 좀 해달라고 이제 용역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한국관광공사라는 데서 외래 관광객 실태 조사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광공사가 이제 관광 관련 정책을, 그죠? 정책을 이제 하고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정책이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정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뭐 관광객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뭐 중국 관광객이 줄어드는지, 뭐 일본 관광객이 늘어나는지,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깜깜이로 정책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서베이로 했어요. 서베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인천공항 같은 데 가서 이제 랜덤하게 막 모아가지고 서베이로 이제 얻어내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물론 거기서 뭐 서베이를 해서 기념품 주고 뭐 몇 박 며칠을 왔습니까? 뭐 돈을 얼마를 썼습니까? 어디 갔다 왔습니까? 뭐 그런 걸 묻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물론 그렇게 해서 샘플링을 하면, 그건 물론 그렇게 해서 서베이를 하면 돈도 줘야 되고 뭐 이제, 왜냐면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다 돈 주고 이제 물어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자원봉사로 물어볼 수 없잖아요. 다 인건비 줘가지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서베이가 돈이 드는데,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제 어떤 고민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KT랑 MOU를 맺은 거예요. KT랑 MOU를 맺어가지고 위치 정보, 빅데이터, 왜냐하면 공항에 도착을 하면 이제 로밍 서비스를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로밍 서비스를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어디를 갔는지가 다 이제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위치 정보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럼 그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어떻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위치 정보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KT 자료에는 인천에 엄청 많이 있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인천에 관광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인천공항에 내렸으니까 인천에 그게 시그널이 잡힌 거였을 뿐이지.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무조건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무조건 쓸 수는 없고, 이제 그런 난샘플링 에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서론이 긴데,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외래관계 실태 조사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 자료도 만들고 정책 관련해서 이런 통계를 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 관광공사에서 나오는 통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뭐 관광 관련해서 뭐를 좀 뭐 보고서를 쓰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이거를 여기 자료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초 분석을 해봤어요. 자료를 이제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통일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2016년에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뭐냐면 서울, 제주 많이 갔다는 거 뭐 이해됩니다. 이제 그래서 KT 자료값에서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두 개의 이제 T 값을, 차이가 얼마나 유의한지를 T 값을 이제 통계량을 보시면, 뭐 인천 같은 경 마이너스 10이라니까 굉장히 KT가 과대평가됐죠.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경기도 그런 경향이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게, 울산, 대전 이런 데는 서베이는 잡히지가 않아요. 거의 광주. 왜냐하면 작으니까, 그죠? 파퓰레이션이 작으니까 잡히지 않지만 KT 자료는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컴바인을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 방법을 미싱 데이터로 생각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조사 자료는 전국 단위로는 신뢰성 있는 통계를 제공하지만 세부 지역 단위로는 표본수가 부족해 분산이 커지고, 따라서 추정량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빅데이터 자료는 그 자체를 직접 쓸 수는 없지만 세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how to combine two sources of information to improve small error estimation.
그래서 똑같이 네 가지 스텝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형을 만들어야 돼. 모형. 똑같이 그 모형 설정. 두 가지 모형입니다. 이제 그럼 뭐가 존재하느냐면 각 지역별로 두 개의 통계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X, 빅데이터 값, 그 다음에 Y hat, 서베이 값, 그리고 참값은 Y, 그건 언업저부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참값을 서베이 값과 KT 자료를 사용을 해서 프리딕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리아 레벨로 모델링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샘플링 에러 모델이 있고 스트럭처 에러 모델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최초로 연구한 사람이 이제 페이 앤 해리엇, 이분들이 미국 통계청 공무원이었어요. 미국 통계청 공무원인데 미국 통계청 공무원은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페이 같은 분은 이제 시카고 대학교 통계학과 박사를 시카고대 통계학과면 굉장히 명문인데 거기서 PhD를 받으시고 이제 통계청에 미국 통계청에 스카우트 되셔가지고 갔죠. 그러니까 사실 가버먼트의 혁신이 되려면 그거에 맞는 대우와 인재를 스카우트할 수 있는 그게 역량이 돼요. 아무튼 이분들이 했던 게 엄청난 혁신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를 실제로 해가지고 그 카운티 레벨로 이 메디안 하우스홀드 인컴에 대한 그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정부 그 학교에 대한 그 예산 보조금, 정부 연방 정부 보조금이 뭐 거의 7빌리언 달러인데 그것들이 배정이 이 통계를 바탕으로 배정이 됩니다. 예. 세이피라는 통계를. 그래서 그 세이피의 이 통계를 배정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그 국회에서 그걸 하자라고 이제 해가 승인을 해가지고 통계청에서 개발을 한 게 이 논문이에요. 예. 그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자, 근데 이게 구조가 똑같아요. 제가 미싱 데이터 문제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보세요. 왜 똑같으냐? 여기 Y 해시 들어가고 아까에서 16페이지 뭐 다시 가지 않겠습니다. 16페이지에 제가 요 그림 그린 게 있어요. 뭐냐면 요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요. C가 있었고요. 요 자리에 C가 있었고 요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D가 있었습니다. D. 그래서 C와 D의 관계를 뭐라고 불렀냐면 데이터 모델이라고 불렀어요. 데이터 모델. 그 다음에 C와 X와의 관계를 뭐라고 했냐면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했어요. 똑같아요. 그죠? 구조가 똑같은데 적용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수학적 원리나 통계학적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 문제를 그대로 여기에 그대로 갖고 와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은 요것만 받아들이시면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뭐 보시면 되니까 슬라이드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뭐 EM 알고리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 프리딕션 되고 베스트 프리딕션이 이제 이런 형태로 노말일 때는 이렇게 직접 추정량과 요거는 이제 모델에서 얻어지는 예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테틱 추정량. 그러니까 요거는 Y 햇을 사용한 거고 요거는 X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컨벡스 콤비네이션 형태로 나옵니다. 예, 그걸 해가지고 실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최적 예측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알파가 이제 1에 가까우면 직접 추정량에 가깝게 되는 거고요. 알파가 0에 가까우면 울산 같은 경우는 알파가 0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직접 추정량에 우리가 더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샘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되는 거고. 이게 근데 자동으로 이제 이걸로 해서 모델에서 어떻게 보면 그 모델 그 웨이트를 두 개를 컴바인한 웨이트를 이 데이터 분석에서 자동으로 이제 계산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사용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또 이제 한국에 2014년에도 한국에 갔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안신년이래 가지고 서울대학교에 이제 그 방문 교수로 1년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또 어떻게 알고 JTBC랑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손석희 사장이랑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때 했던 게 이제 지방선거 예측을 소지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제 JTBC가 뭐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라서 아무튼 최저 비용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해줬는데 뭐 보시면 똑같고요. 뭐냐면 여기서도 똑같은 게 뭐냐면 여기서는 재밌는 게 뭐냐면 y 해시 서베이를 통해서 얻어진 x의 y의 추정값이고요. 그러니까 서베이를 통해서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하느냐라는 것이 이제 얻어지는 거고, x가 뭐냐면 x는 지난 선거의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 말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번 대통령 선거 말고 지난번 19대 대통령 선거에 참값이 있잖아요. 선관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걸 다운을 받은 거예요. 그걸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코베리티를 해가지고 모델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소지역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재밌는 게 선거는 참값을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사후적으로 비교를 해서 분석할 수 있죠. 그래서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JTBC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만 하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한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Y-햇은 서베이 값입니다. 서베이만 가지고 한 거고요. YG 스타는 소지역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오차 실제로 이건 평균 오차라는 얘기는 예측과 실제 득표율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 소지역이 항상 더 좋죠. 특히 경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해졌죠. 그래서 제일 잘한 경기만 가지고 보여드리자면 경기는 이제 뭐 왜 그러냐면 그 샘플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투표구는 많은데 그래서 경기가 사실 넓어요. 굉장히 보니까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소지역이 잘 워킹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그냥 하면 이렇게 막 샘플이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데 예, 색깔이 지날수록 에러가 큰 겁니다. 근데 어쨌든 소지역 추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스무딩이 돼가지고 디노이징이 돼가지고 많이 이제 서로 이렇게 예측의 개선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개선 효과가 제법 듭니다. 보시면 이게 물론 잘한 경험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경기. 자, 그래서 소지역 추정은 모형을 사용하여 직접 전량의 샘플링 에러를 줄여주는 디노이징 방법이고, 이를 위해서는 모형에 사용되는 보조 변수가 필요하다. 보조 변수의 설명력이 높을수록 소지역 추정의 효과가 높아진다. 빅데이터 시대에 더욱 유용한 방법론임. 모형 설정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실정임. 결론. 이제 마지막입니다. 불완전 자료로 발생하는 문제는 선택 편향과 정보 편향 문제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정보 편향의 보정을 위해서는 측정 오차 모형과 구조 오차 모형을 사용하여 측정 오차를 제거하는 통계적 방법을 다루었고, 오늘은 그냥 구조 오차 모형은 그냥 사전 리그레션 모형만 사용했는데 사실은 더 플렉스블한 모형을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마코프 모델 같은 것도 쓸 수 있습니다. 바뀌는 건 없습니다. 구조는 똑같은데 그것까지 다루기에는 주된 도구는 EM 알고리즘과 베이지 정리를 사용한 베스트 프리딕션임. 언서턴티 퀀티피케이션을 위해서는 모델 파라미터의 세타의 추정에 사용되는 언서턴티 부분과 예측 모델 자체의 에러 부분이 반영되어야 함. 선택 편향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 레코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분량이 좀 너무 많아서 이게 소화가 다 예. 대표군 근사 같은 성질이 있나요? 네, 그럼요.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뭐냐면 이 예를 들어서 어디를 말씀드릴까요? 이제
대표본 근사, 여기에 이제 대표본 근사가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서 대표본 근사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게 테일러 전개를 통한 일자 전개이기 때문에 대표본 근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는 이그젝트인데요. 이런 거 자체는 이그젝트인데 요 대표본 근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 여기서 나중에 이거 자체는 대표본이 아니고요. 아니지만 그러니까 EM 알고리즘에 이런 거는 대표본이 아니고요. 하지만 variance estimation, 그러니까 이 피셔 인포메이션이 uncertainty를 quantify 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여긴 이미 asymptotic이 들어가는 겁니다. asymptotic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세타 해시 asymptotically 노말이에요. asymptotically 노말인데 그거는 뭐 잘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이 하나 더. 베이지안 접근과 프리퀀시 접근을 실제 문제에서 각 접근법이 더 잘 쓰는 문제의 종류의 차이가 있나요? 이거 굉장히 샤프한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베이지안이 공격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사전 정보 베이지안 방법이 그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어 분포에 대한 그 믿음을 프리컨티스트로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어신타틱이 들어가거든요. 번시타인 폰마이제 티어렘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프리컨티스트 정당화를 이제 하는 거니까 어심타티클리는 뭐 이퀴벌런트한데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피션시 경우에서 베이지안이 언서터티가 더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경우에 있어요. 그래서 더 이제 더 넓어진다고나 할까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더 잘 쓰인,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 베이지안이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하려면 스토캐스틱 서치를 하고 깁스 샘플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맞는데 그 자체는 이제 밸리드한데 그것이 스테이블 디스트리뷰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스테이블 디스트리뷰션으로 왜냐하면 스토캐스틱 서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EM 알고리즘은 디터미니스틱 서치를 하기 때문에 컨버전스 체크가 쉬워요. 예, 쉬운데 스토캐스틱은 컨버전스 체크가 사실은 그 디스트리뷰션으로 컨버전하는 거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나왔는지를 이거를 이렇게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뭐 굉장히 잘하는 베이지안이면 괜찮은데 어설픈 사람이 이제 베이지안을 하다가 이제 이 주와 인마에 빠져서 이렇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그냥 숫자는 나오니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이게 맞는 것이에 대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좀 제한돼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 그게 네. 이제 베이지안 뭐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부한 대답을 하려면
베이지안 방법에서는 샘플링을 해결을 제대로 못해요.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non-profit 베이지안, 그러니까 랜더마이제이션에서 발생되는 그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베이지안에서 제대로 추정을 못해요. 그냥 근사를 하는 겁니다. 노말일 거라고. 근데 노말이 아닐 수 있거든요. 샘플링 분포는. 그러니까 그 베이지안으로 시작을 할 때 그 메저먼트,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에서 샘플링 파트 부분이, 지금 사회과학을 하신다니까 샘플링 파트 부분이, 보통 샘플링에서는 이제 뭐 어니커 프로퍼티 샘플링이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서 웨이팅도 막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베이지안을 분석을 하려면 뭐 그냥 IID인 것처럼 가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멀티 레벨 클러스터 이펙트 같은 거 그냥 끼짝끼짝 넣어가지고 하거든요.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근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뭐 앤드루 겔망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무리한 주장을 하는데, 이제 샘플링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좀 너무 단순한 가정 하에서 과도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다른 또 질문이나 코멘트들 없으시면 귀한 강의 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